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커스 코리안 정 선생님이에요.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우리가 집중이 안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살펴보려고 해요. 가끔 우리는 집중해서 일이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집중이 안 되다 말고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5가지를 살펴볼게요. 좀 더 자세한 예문과 설명은 페이트리온에 올려놓을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집중은 생각을 한 가지에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하면 하나의 일이나 대상에 깊이 빠져서 몰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려고 노력하지만 계속 마음이 다른 데로 가고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지금 해야 하는 일 말고 다른 일이 계속 생각날 때가 있어요. 지금 하는 일과 관계없는 여러 가지 생각, 특히 쓸데없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 잡생각이 많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잡생각은 쓸데없이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라는 뜻인데 필요 없는 생각들, 중요하지 않은 생각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잡생각이 많다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생각이 많아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어요. 참고로 잡생각에서 잡은 명사 앞에 붙어서 여러 가지가 뒤섞인 이라는 뜻을 더해주는 단어예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잡일이라고 하면 중요하지 않은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잡소리라고 하면 쓸데없이 하는 중요하지 않은 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다시 잡생각이 많다로 돌아가서 잡생각이 많다는 건 중요하지 않은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오늘 저녁 뭐 먹지? 나 아까 친구한테 메시지 답장했던가? 내일 비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면 그게 바로 잡생각이에요. 그래서 잡생각이 많다는 단순히 생각이 많다는 의미보다는 조금 불필요한 생각, 중요하지 않은 생각이 많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은 잡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 잡생각이 너무 많아서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잡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가 있거든요. 또 가끔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잡생각이 나서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코미디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잡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편이에요. 두 번째 표현은 산만하다예요. 산만하다는 뭔가 질서 있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한 가지에 집중되지 않을 때 정신없고 차분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해요. 이건 사람한테도 쓸 수 있고 사물에도 쓸 수 있어요. 산만하다를 사람한테 쓰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면서 계속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 하는 거죠. 그럴 때 아이에게 왜 이렇게 산만하게 굴어? 얌전히 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산만하다는 사람 말고도 사물이나 상황에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갔는데 교실에 사람이 많고 다들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 있는데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정신이 없어요. 그럴 때 오늘 교실 분위기가 산만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카페에 유튜브 원고를 쓰러 가는데 너무 시끄럽고 복잡한 곳은 산만해서 집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억지로 원고를 쓰면 제 글도 두서없이 산만해져서 결국엔 나중에 많이 수정해야 해요. 세 번째 표현은 멍하다예요. 멍하다는 마치 정신이 나간 것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어서 아무 생각이 없거나 제대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주로 잠이 덜 깼거나 너무 피곤해서 집중이 안 될 때 아니면 아주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자주 써요. 예를 들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면 너무 피곤해서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생각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며칠 밤을 새웠더니 머리가 멍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방금 막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정신이 100%든 건 아니에요. 그럴 때도 좀 멍해서 바로 일에 집중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어요. 아니면 학교에 갔는데 친구한테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수업이 시작했는데도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충격을 받아서 앉아 있었어요. 그럴 때 수업 시간에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통 멍하게 있다, 머리가 멍하다,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그리고 멍하게 있다를 친구들하고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멍 때리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편한 사이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조심해서 쓰는 게 좋아요. 네 번째 표현은 손에 안 잡히다예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뭔가를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잘 잡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표현도 어떤 일에 집중이 안 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돼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로 생각이 많아서 마음이 복잡하거나 걱정이 많아서 일에 집중할 수 없을 때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할아버지께서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되어서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할아버지 걱정이 돼서 일이 손에 안 잡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오늘 오후에 중요한 시험 결과가 나와요. 그럴 때 시험 결과가 궁금해서 일이 손에 안 잡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친구와 싸우고 속상할 때도 일이 손에 안 잡힐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표현은 딴 생각하다예요. 딴 생각하다는 말 그대로 지금 해야 할 일 말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딴 생각은 지금 하는 일과 관계없는 다른 생각을 말해요. 딴은 명사 앞에 붙어서
관계없는 다른이라는 의미를 더해주거든요. 그래서 딴 일은 지금 중요한 일 아니고 다른 일을 이야기하고 딴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말해요. 그리고 딴 생각은 딴하고 생각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된 거예요. 딴 생각은 지금 중요한 일과 관계가 없는 다른 생각을 의미하겠죠? 예를 들어서 수업을 듣고 있다가 잠깐 수업과 관계없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설명을 못 들은 거예요. 그럴 때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다가 중요한 내용을 못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친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잠깐 딴 생각을 해서 친구 이야기를 제대로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딴 생각을 하다, 딴 생각이 떠오르다, 딴 생각이 많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잡생각하고도 비슷한데 잡생각이 조금 더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집중이 잘 안 되는 상황을 표현하는 5가지 표현을 살펴봤어요. 여러분도 공감이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혹시 더 궁금한 표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